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첫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첫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와 진전을 이뤘다고 양국을 밝혔는데요. 공동성명 발표를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그러니까 방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무역 협상 내용과 함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초교율 관세 폭탄 이후에 처음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논의가 진전됐다고 하니 일부 중국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금융시장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죠. 일단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공동선언을 발표를 할 건데 네. 일단은 미중 관세 전쟁에서는 합의점을 만들 수밖에 없죠. 지금 양국이 다 안 좋으니까. 지금 월마트 갖고 있는 한 3개월 정도 지금 재고가 만약에 소진되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워낙 힘든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수출을 못하는 부분에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이 145%, 125%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또 유예하는 방법을 일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세를 145%지만 뭐 한 25% 낮추고 그다음에 한 또 90일 또 유예하면서 협상을 또 계속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관세 이제 미중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서 중국은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 전에 코멘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개방해야 돼? 중국은 이미 많이 개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금융 자본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견제하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을 더 끌어내서 미국의 월가 자본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형태로 해야지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일본을 제재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이런 방식 부분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금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자본을 이제 개방을 통해서 중국에서 수익을 발생을 하고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이제 외국 자본들, 특히 몰가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면 위안화가 수요가 많아지고 강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지금 보고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이것만으로 보면 안 되고 미중 관세 전쟁만 지금 부분들이고 사실 여기서 많은 대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통제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아마 대화의 주제도 테이블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초고율 관세에서 많이 내려놓은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90일간 145%에서 30%로 낮춘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90일간 125%에서 10%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많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일단 진전이 됐어야지만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세 입장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30%, 10%로 대폭 낮췄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좀 영향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30%와 10%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멈춰져 있는 물동량을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중국 제품에서 30%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중 간에서 일단 범용 제품 공산품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을 두면 90일 동안 이제 구체적 워킹 그룹을 통해서 회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고 지금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펜타닐 관련 이슈에서 중국 정부 이번에 공안 부장도 따라갔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트럼프의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을 덜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 적극적으로 펜타닐 유입 부분에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좀 기본적으로 돌아왔고 지금 30% 10%이기 때문에 좋죠.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가능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중국한테 결국 나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협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손을 잡은 케이스다. 그래서 이게 뭐 타결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이 90일간 30%, 10%로 많이 낮췄는데 이 기대감에 어제도 좀 장이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90일 동안 우리나라는 좀 어떤 식으로 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이게 90일 동안 이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떠한 산업군인데 사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소통이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해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중 간에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수출 통제가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달 있다 혹은 열흘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이게 뭐 반도체나 뭐 AI나 다른 또 수출 통제 카드를 또 꺼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이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된다. 전반적인 미중 간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디커플링 부분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관건은 어느 정도 관세가 낮춰질지였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있을지 한번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중국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중국에 있어서 내수를 진전시키는 게 어떤 카드가 됐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중국 소비가 제일 힘든 거고 이게 지금 중국은 이미 올해 부분에서 그 수출로 인한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을 비중을 지금 낮추고 지금 소비를 통해 내수 소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지금 견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트럼프의 즉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라서 뭐 이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경기 부양책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민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통화 정책 같은 경우 다 낮췄죠.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 또 했었고요. 그다음 금리 인하, 대출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돈을 푸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기본 장기 유동 자금이 1조 위안이니까 한 192조 정도 되는데 이 192조는 시장이 푸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다 뭐 유동성 공급했다는 측면이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제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 밑에는 결국 취업률이거든요. 근데 이로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중관세를 그대로 갔으면 중국 자체로 계산했을 때 한 기본적으로 한 1,0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반적인 경기도 우리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증시 부양입니다. 결국 소득 주도용을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을 올려주고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증시 유입을 본,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 관련된 것들이 이번에도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증시 부양책, 즉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동산은 좀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아마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 같습니다. 네, 내수 측에서 뭐 중국에서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많은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히토류 수출 제한이나 펜타닐 원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완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추지 않았을까 이러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펜타닐은 일단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한다라는 방향성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 히토류가 4월 달에 이제 하면서 뭐 미국발 관세가 시작됐지만 사실 그 전에 2월 달, 3월 달, 4월 달부터 중국은 히토리 7종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리는 지금 미국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지금 경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중국이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드를 중국 정부가 계속 이걸 더 강화할 경우는 미국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히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완화해 주길 바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공동성명에서 어떠한 이제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히토리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양보를 하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펜타닐을 제외해서 나머지에 대한 보복 관세 품목을 철회한다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히토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양보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전망이 맞았네요. 네. 지금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을 지금 못 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미중 양국이 이제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고 제가 아까 트럼프 SNS 말씀드린 또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 베센트 장관의 어떤 사람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얘기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비둘기파 해상들고 월가 출신입니다. 미국 월가와 중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카테고리 그쪽 커넥션은 매우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향후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자본 금융시장을 이 월가 자본대로 오픈할 것이냐를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직후 열리는 제주도 에이펙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2+2 회담 이후에 통상협의 점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일본 쪽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처음엔 서두르다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7월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트럼프 지금 이기 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과를 매우 좀 빠르게 좀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산업협력 측면에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미국과 영국의 타결 협상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근데 영국과 비교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영국은 매우 심플합니다. 근데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7월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 수출 통제에 만약에 이제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이 참여를 요구를 할 것인지 혹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협력으로 보고 있는 조선 선박 같은 경우도 협력은 가능한데 그것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일본이 하는 스탠스를 조금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는 일본이 미국과 어떻게 하는지 인도가 미국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 이제 차기 정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발표된 미중 무역 협상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